야, 그러니 12년 사이에 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22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억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5단지 아파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잠실 5단지 아파트가요, 지난 78년도에 준공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46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보통 3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달리 이 주공 5단지가 지금 46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재건축 진행 절차에 있지요. 그런데 아직 이주도 못하고요. 사실은 교통은 편리하지요. 그러나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버스 또 택시 자동차들이 지나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연도 많고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편리하지만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요, 재건축 재개발 10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마음고생하고요, 다시 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처분하고 주거 환경이 좀 편리하면서 양호한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고 노후를 즐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이 아파트가요, 2012년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사이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는데요. 자, 1세대 1주택일 때 과연 세금이 얼마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달입니다. 이달 11일 날 어떤 분이 32억 9,60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은 82.6일입니다. 국민주택이죠. 85제곱미터 미만은 국민주택인데 33평형이 되겠죠. 이건 한 32평형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5단지가요 3,93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된 이후에 새롭게 입주하는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추가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가격이 제일로 올라갈 때 처분하고 나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날 32억 9,600에 파신 분은 참 복받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은 과연 세금을 얼마 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점이 2012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사가지고 12년 동안 보유 거주하다가 이번에 11일 날 양도한 분이 32억 9천인데요. 자,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32억 9,6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입니다. 2012년 1월에 최저점인데요. 그 당시에 실지 취득가액이 10억 7,5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필요금비는 빼고요. 순수하게 이거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순수한 양도 차익은 22억 2,100입니다. 22억 2,100만 원이 이익 생겼어요. 야, 그러니 12년 사이에 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22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억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죠. 1세대 2주택 3주택은 이 양도차익 22억 2,100만 원 가지고 세금을 내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새롭게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지금 여러 번 해드렸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22억 2,100만 원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32억 9,600만 원분에 32억 9,600만 원에서 12억 원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20억 9,600인가요? 2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0억 9,600만 원인가요? 자, 이걸 계산하니까요.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오느냐? 10억 2,1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10억 2,100만 원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2012년도에 사가지고요. 12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으니까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합니다. 0.8을 공제하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2,100만 원에 80%는 얼마냐? 8억 1,680만 원입니다. 8억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이 2억 42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뭘 공제하지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뺍니다. 얼마요? 25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2억 17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가 되겠습니다. 38%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는 1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표 2억 170만 원 곱하기 0.38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니까 산출세액은 얼마냐? 5,6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양도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 10%가 붙죠? 네. 지방소득세 10%니까 567만 600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한 6,200 어느 정도 되겠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22억을 벌었습니다. 12년 사이에 집 한 채 가지고 22억을 벌었는데 여기서 세금 6천 몇백만 원 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로하신 분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 입주해서 오랫동안 거주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사실은 상속세 부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을 낼 수 없으면 이 집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팔았을 때는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처분한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엄청나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이 주택을 하루빨리 처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고 노후를 인생을 즐겁게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자유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처분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 주에 집값이 전국적으로 한 33주 계속 지난 전국적으로 25주간 집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33주 동안 집값이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주 보합해서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1%가 하락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계속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하실 분들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